네,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경고를 하고 나섰죠. 너무 거친 공방은 자제하라. 경고한다. 저는 정말 이 서병수라는 자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YTN 오늘 아침이 아니군요. 오늘 그게 1시 프로그램이죠. 이익선 앵커가 진행하는 그 YTN 라디오 1시 20분. 예. 거기 장해찬 전 최고가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갔어요.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대는 뭐 그렇게 거친 전대가 아닙니다. 예전의 전대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김기현 될 때 그 상대 후보들이 전부 김기현 후보 울산까지 내려가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다니면서 땅이 있니 없니 그러고 검증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대 끝나고 나서 다 하나가 돼서 당 꾸렸어요. 지금의 전대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다들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그러는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은 검증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검증하냐. 이런 취지, 그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대를 무슨 너무 과열되고 너무 거칠어서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하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이 한동훈이한테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총선 때 사천했지? 총선 때 가족이나 인척하고 공천 의논하지 않았냐, 사천하지 않았냐, 그 의혹. 그 다음에 장관 때 사설로 댓글 관리팀, 여론 조작팀, 여론 관리팀 이거 운영하지 않았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경률이를 대통령한테 금강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사실이 있었냐. 지금 이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트집 잡는 것 같습니까? 자, 공천을 공관이라고 하는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 사적 인연의 몇 사람이 주물럭거렸다.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해당 행위고 당헌당규 위반이고 그야말로 이 정치 농단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한동훈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돼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설팀을 여론 관리하는 팀을 운영을 했다. 이거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감옥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김경률이를 무슨 자리에 추천했다. 이거야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경률이는 자기가 잘 모르는 그냥 일로 만난 사이다. 이렇게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저는 말이죠. 원희룡이 이번 전대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기 전에 들었어요.
원희룡이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제 입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이 여의도 풍문을 별로 믿지도 않고 또 전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 알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여의도판에서 소문날 대로 난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전대에서 한동훈이가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굳이 이거를 뭐 갖고 와가지고 검증하자 할 필요도 없는데,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그동안 여의도판에서 돌아다니던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서부터가 부풀려진 것인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한동훈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정당한 의미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거칠다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게 거칠다고 하면 검증은 거칠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하다 보면 서로 간에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서 당신 이런 의혹이 있다, 절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당신 자리 걸래? 너도 걸 거야. 뭐 이렇게 격렬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격렬해지면 안 돼. 여기서 중단, 땡.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없어. 여기서 끝. 이게 검증이에요. 이거야말로 검증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정치 과정에 찬물 끼얹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흥행 관리나 해야지 왜 찬물을 끼얹어? 저는 서병수가 한동훈이한테 줄 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증이 뜨거워지고 한동훈이한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찬물 확 끼얹어 가지고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한동훈이는 원희룡의 정치, 구태 정치다.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 뭐 이런 걸 연설문에 써 넣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연설할 때는 뺐대요. 그러면 연설할 때 빼고 연설문에 남겨두면 기자들을 들어 그거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얍삽하게 정치를 하냐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서 유일하게 대답 안 하고 떠났답니다. 원희룡은 오늘도 페북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또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과 관련해서 당무 감찰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나경원은 나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 함부로 쓰는 후보 있다.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 파탄이다 그랬는데 이거 한동훈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당무 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러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탄핵갑니다.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당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한 셈이 되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 얘기인 거다 이게.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수사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나경원도 하고 있어요. 이상규 최고위원은 한동훈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지지자들로부터 뭐 엄청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중동이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막장 치닫는 당권 경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이 찬물 뿌리고 나선 것은 판세가 조중동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지그들 기대대로 조중동의 기대대로 여전히 한동훈이가 대세론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면 이런 찬물 뿌리는 짓을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지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세론이 꺾인 지는 오래고 이제 원희룡이한테 추월당한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이런 식의 이 막장으로 가는 이 분당대회 같은 정당대회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공격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판을 깨려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희룡이 첫 번째 TV 토론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공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까? 그 제가 설마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전당대회를 과열시킨다고 해서 그래 원희룡이를 출마 자격 정지를 시키겠어요. 뭐 TV 토론 출전 자격 정지를 시키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지. 서병수더러. 얼마나 횡포를 부릴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정당한 검증 끝까지 밀어붙여라. 지금이 아니면 옥석을 분별할 기회도 없다 이제. 자, 원희룡은 당의 네거티브 논란과 관련해서 걱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검증은 더 치열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이 격화되면서 당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검증은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검증도 더 치열하게 해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검증하는 데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후보는 한동훈이는 메신저만 공격하고 메신저에 대해서 흠집을 내지 메시지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지 않아요. 왜? 지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답변을 하는 잔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이나 하려고 하면 그 말장난에 본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계속해서 끼어들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질문에는 답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도 그 정도 잔재주는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에 대해서 당무감찰을 받자. 팩트를 체크하자. 제가 의혹이 제기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냐. 실제 공천자금에 관여한 실무자들은 다 배제됐다. 공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채점표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비례대표에 공천이 된 거냐. 당무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사무총장 1년 해봤다. 또 많은 공천작업에 관여해봤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한 이런 공천은 본 적이 없다. 자, 봐라. 보훈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호남 원외위원장, 공천이 됐다가 빠진 사무처 당직자, 이 수많은 관련자들이 다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모아서 백서로 종합하면 이게 총선이 이래서 우리가 안 됐구나 라고 다들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천이었다. 이번 총선이. 또 법무부 장관
공직을 이용해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면 이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주장을 원희룡이 정식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 원희룡은 지난 총선 참패로 우리는 8년 전과 같이 다시 탄핵 열차 앞에 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냐. 누구는 그 시절이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지옥을 겪었다. 다시는 탄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으라고 108석을 주셨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 최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공작이고 음모 아니냐. 대통령과 당이 충돌하다가 탄핵으로 망한 것이 8년 전이다. 또 당해서는 안 된다. 영화 대부에 가드파더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지금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한동훈입니다. 특검법이라는 독자적 특검법이라는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 자가 바로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당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 한다.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게 원희룡의 호소였습니다. 이런 검증은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이 이상하게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 나서서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